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원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이제 하이탑 문제랑 그 다음에 완자 문제를 여러분들 끝까지 풀어서 다음 시간에 확인받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단원 중간고사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처음 다 시작하는 거니까 집중해서 수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페이지는 68페이지 시입니다. 자, 우리 대단원 1단원이 화학의 첫걸음이라는 단원이고요. 1-1 화학의 유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1-2 파트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파트고요. 1-2가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자,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인데 여러분 여기에 단원이 또 3개에서 4개로 나누기도 하는 책들도 있는데 보통 선생님은 3개로 좀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부 1단원이 화학식량과 물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물농도 단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1-1은 나중에 중간고사 여러분 볼 때 진행할 거예요. 보통 중간고사 문제가 객관식이 18문제, 그 다음에 서술형이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꼬마 문제가 2개에서 3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죠? 한 5문제라고 해도 10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대략 30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30문제 정도에서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되겠어요? 근데 일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서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중간고사 임박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원리 위주의 1-2단원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의 목표는 방학 동안 대단원 1단원과 2단원을 마무리하는 건데 지금 2월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3단원을 일부 먹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진도는 좀 나가놓고 하지만 중간고사를 우리는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에서 기선제압을 못하면은 여러분이 약간 이게 의지가 꺾여요. 왜냐면 이 중간고사가 딱 그 10번의 그 내신 중에서 5번째 해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중간 분수령이 된다고 봐야죠.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에 해당되는 그런 내신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과의 첫 내신이기도 하고 근데 물리도 역학이고 화학도 양척관계고 그죠? 그러니까 생물하고 지구 빼고는 난이도가 워낙 높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뒤쪽에 4단원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트가 좀 난이도가 높은 파트고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단원인 천문 파트가 좀 단원이 높고 나머지는 그래도 할만하다 이건데 물리랑 화학은 막 처음 만나자마자 싸대기를 날리는 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 공부를 탄탄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학습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풀면 되게 재밌잖아. 그지? 그죠? 요렇게. 그리고 또 게임 같은 거 잘해도 뭐 큰 부상이 없지만, 그죠?
근데 공부는 잘하면은 부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부터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화학식량과 몰. 자, 그러면 먼저, 자, 첫 단원이 제목이 01 몰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몰 단원에서 첫 번째가 화학식입니다. 자, 여기 날개로 보면 화학식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일단 원소 기호. 화학식도 원소 기호입니다. 괜찮죠? 자, 원소 기호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분자식을 보통 써요. 그 다음에 분자식 중에 실험식이 있고요. 식에는 구조식이나 시성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온식도 있고요. 되게 종류는 많지만 선생님은 이 세 개로 압축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시면 괜찮죠? 그건 왜 그러냐면 구조식과 시성식은 자 얘네들은 분자식으로 대신하면 돼요. 그죠? 물론 식을 쓸 때는 그렇지만 이제 화학식량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화학식량에서는 구조식과 시성식은 분자량으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얘네들을 다 알고는 있어야 되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자, 아세트산이 있어요. 자, 아세트산은 여기 펑셔널 그룹, 작용기가 있기 때문에 산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아세트산, 산이다라는 거를 그냥 만천하에 난 산이에요. 막 이렇게, 그죠? 이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구조식은 탄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렇게 괜찮나요? 이게 구조식이에요. 얘는 시성식, 얘는 구조식. 필요에 따라 골라 쓰는 거죠. 나는 작용기를 한눈에 빡 알고 싶어. 그럼 시성식을 쓰는 거고. 나는 어떤 원소들끼리 결합이 돼서, 그죠? 자, 어떤 관계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몇 차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지, 단일인지 이중인지, 뭐, 이런 거 알고 싶어? 그러면 구조식을 쓰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자식을 많이 씁니다. 자, 분자식은 C2H4O2. 이렇게요. 괜찮나요? 이런 관계. 근데 이제 분자식은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와 원소 간의 그죠? 개수비까지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쓰는 거고요. 아 나는 간단하게 원소의 종류랑 그들의 비율만 알고 싶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약분해서 실험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약분하면 CH2O 이렇게 약분할 수가 있다. 괜찮아요? 따라서 분자식과 실험식은 N배수 관계예요. 나누기 N을 하면 실험식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N을 하면 분자식이 되는 관계죠. 괜찮나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인 자, 이 화학식을 두 번째 질량을 알고 싶어. 그러면 그게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화학식의 질량이 화학식량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원소 기호의 화학식량은 원자량이 되겠고요. 분자식의 화학식량은 분자량이죠. 실험식의 화학식량은 실험식량이에요. 됐어요? 구조식의 질량이나 시성식의 질량은 그냥 분자량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 기능에 따라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제는 C2H4 O2로 이렇게 써도 충분하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구조식 양이나 실험식 양 따위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온식 양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NaCl 같은 거
얘는 분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분자는 공유결합한 그죠? 비금속 간의 결합일 때만 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나트륨이 금속인 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금속과 비금속에 만나면 얘네들은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를 말이 없어서 화학식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얘네들은 Na 플러스나 Cl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온식이라고 따로 부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뭐 부를 말이 없다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 중에 제일 큰 게 화학식이니까 화학식량 이렇게 부르면 돼요. 알겠죠? 근데 좀 구별하라고 하면 구별해서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NA가 11에 23의 원자량 갖고 있거든요. 근데 Na 플러스는 거기서 전자 하나만 없어진 것뿐 아닙니까? 근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 2000분의 1배 정도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자의 질량을 1로 보면 자 양성자가 1836배 그죠? 중성자가 1839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2000배 정도 되기 때문에 어때요? 무시하세요. 그냥 23이에요.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좋아.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자 여기네. 요 3개. 그죠? 그리고 아까 분자식과 실험식이 n배수 관계이니까 자 원자량과 분자량도 n배수 관계겠네.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소개할 거예요, 선생님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따로 써놔. 얘네들의 관계. 자, 분자량은 자, 실험식량에다가 n배수 이렇게 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치면 얘는 C2, H4, O2잖아요. 그럼 얘는 실험식은 CH2O니까 여기에 2배수 관계인 거잖아. 이렇게. 괜찮아요? N이 2인 거잖아? 맞나요? 이렇게. 요거 하나 정리해 주세요. 있어요. 잘 따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이 원자량부터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되겠죠? 원자량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분자량이 정리가 돼요. 왜냐하면 원자가 모이는 게 분자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원자량이라고 선생님 보고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럼 위에 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인데 실제 질량은 아니에요. 되겠죠? 자, 실제 질량은 아닌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탄소로 예를 들어볼게. 탄소 원자 한 개에 실제 질량이 있어요. 대략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 정도 됩니다. 뭐래? 0.00000 되겠어요?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되겠어요?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워. 그죠? 우리가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도 다룰 수가 없고 너무 작고 너무 가벼워도 다룰 수가 없어. 되겠죠? 그래서 인간들이 이거 어떡하지?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너무 작은데? 그럼 이러자 우리가 임의로 탄소 원자량을 정하자. 12로 정했어요. 인간들이 임의로 정한 거야. 우리가 좀 다루기 편하도록. 그러니까 실제 질량과 우리가 정의한 원자량에 괴리가 생겼죠. 차이가 생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계산했어. 얘랑 어떤 관계에 있을지 계산을 해봤더니 자 여기다가 이게 대략 2잖아요. 그죠? 6.02 곱하기 자 10의 마이너스 23이니까 10에 23을 곱하니까 12랑 딱 떨어지더라 이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거예요. 이들의 괴리를 이렇게 막으려면 요만큼 숫자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탄소로 우리가 놓기 시작했고,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툭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과 원자량 사이의 차이가 자, 이런 숫자가 만들어졌고, 이런 숫자를 맨날 부르기가 뭐하니까 이걸 아보가드로 수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보가드로 합파해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합파니까 제일 위에 수장인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붙여서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 이렇게 붙인 거죠. 아보가드로가 계산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합파해서 계산한 거고. 자, 그래서 여기 n과 a를 이렇게 따서 넘버는 수, 거기다가 a, 아보가드로는 수라고 정리를 한 거죠. 아보가드로 수. 되겠죠? 여러분 수학에서 파이가 얼마입니까? 3.14159이 다 외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화학하는 사람들은 NA가 얼마입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다 알고 있는 거야. 오케이. 암기라는 의미가 아니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거지. 파이를 모르는 K 고딩이 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 한국말로 뭐라고? 아보가드로 수. 근데 한국말로 쓰면 되게 글자 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NA 이렇게 우리끼리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에다가 NA를 곱하면 그게 원자량이 된다라는 공식을 만들게 된 거지. 되겠어요? 요거 개념 이해돼요, 여러분?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한 후에, 자, 선생님은 양팔 저울을 준비합니다. 양팔 저울을 준비해서, 이렇게, 양팔. 괜찮아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탄소를 여기다 딱 올려요. 그러면 탄소가 이렇게 무거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탄소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다음 다른 원자들의 질량을 탄소 기준으로 상대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되겠어요? 자, 그래서 수소를 여기다 올렸더니 수소가 12개가 올라가니까 딱 균형이 맞더라고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자량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적인 값이구나. 상대값이구나. 절대값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A하고 B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서술했어. A가 B보다 키가 크다. 자, 이 문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A가 B보다 키가 큼을 알 수 있지만 A가 몇 cm인지 키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자, 되겠어요? A가 B보다 키가 크다는 B가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B가 기준이 돼서 A 값을 비교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상대적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기준을 포함하는 거고요. 실제 값을 알 수 없어요. 따라서 키가 얼마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걔네들의 뭐도 몰라? 단위도 몰라. 되겠어요? 자, 상대적인 값이니까 기준이 있고 단위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게 바로 상대적인 개념이야. 탄소 하나를 올려놨을 때 수소랑 비교하니까 수소 12개랑 그죠? 상대적으로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탄소의 질량을 12로 놨으니까 12 곱하기 1은 수소의 원자량 곱하기 12개랑 같아지는 효과를 나타낸 거지. 그죠?
아, 그러니까 이 수소 값에는 얼마가 들어가면 돼? 1이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원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똑같이 양팔점을 하나 더 준비하고요.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저울도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양팔 저울을 한 번 더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 또 기준이 되는 탄소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탄소 쪽으로 기울겠죠? 이번에는 산소가 궁금해서 산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산소를 올리자 갑자기 산소 쪽으로 또 기우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 탄소를 하나 더 올렸어. 또 기울어. 그 다음에 산소를 올렸어. 또 기울어. 이걸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탄소가 4개가 올라가고 산소 원자가 3개가 올라가자 짜잔 균형을 이루는 거야. 괜찮아요? 상대값이니까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는 원자량을 12로 우리 인간들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4개인데 자, 우리 산소의 질량은 모르니까 이게 3개랑 같아지는 효과지. 그죠? 그렇게 했더니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지워지면 4가 되겠고, 곱하면 16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원자량을 탄소 하나 기준 정해놓고 나머지 값들을 다 상대적인 값으로 싹 다 구해놓은 게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량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량은 원자의 실제 질량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아까 구했던 이 수소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 수소의 원자량은 1이에요. 그죠? 근데 이 1이라는 값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자,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에다가 NA를 곱한 값이죠. 그죠? 이 NA는 어디서 온 걸까요? 아까 탄소에서 구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는 것이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g인데 거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갖고 대략 1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이 값을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은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 값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내가 만약에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구하고 싶다면 자, 이것을 구하고 싶다면 수소의 원자량을 무엇으로만 나눠주면 됩니까? 그죠? 아보가드로수로만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질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구하고 싶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배로 뭘 나눠주면 돼? 자, 질소의 원자량 얼마죠? 14를 나눠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 얼마가 돼요? 자, 3분의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괜찮을까요? NA가 상수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요거 하나 알아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일반화 시키면 어떤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알고 싶으면 그 원자량을 NA개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서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변하는 값일까요? 변하지 않는 값일까요? 변하지 않는 값. 그치? 이 값은 그 물질, 즉 수소의, 여긴 탄소라고 했으니까 탄소의 고유한 양이죠. 질량이니까요.
아니 무슨 탄소가 생물도 아니고 오늘은 밥을 많이 먹어서 늘어나고 오늘은 다이어트해서 줄어들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값은 자 불변하는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탄소의 원자량은 어떤 값인가요? 변하는 값인가요? 변하지 않는 값인가요? 변할 수도 있어. 왜요? 아보가드로스는 좀 다르게 보면은. 반대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결론을 말한 거고, 자 이게 인간들이 놓는 개념이잖아. 풀. 이걸 인간들이 12로 안 놓을 수도 있잖아. 그죠? 내가 이걸 14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 아보가드로 수는 증가해요. 내가 이 숫자를 이거보다 작은 10으로 놓잖아?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감소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보가드로 수를 상수로 우리가 얘기는 했지만 이 상수값은 변할 수 있는 값이에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세요. 원자량을 만약에 12가 아니라 14로 크게 측정했다고 합시다. 내가 그냥 그렇게 푼 놓은 거야. 그러면 NA 값도 커지죠? 그럼 어떤 이제 결과를 초래하냐면 아까 수소의 원자량도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 즉 불변하는 값에다가 가변적인 NA를 곱해서 가변적인 뭘 만드는 거야? 수소 원자량을 만든 거기 때문에 자, 이 값은 불변인데 NA가 크게 측정되면 원자량이 죄다 크게 측정돼요. 그죠? 그러니까 탄소의 원자량 기준 하나 조금 크게 측정했을 뿐인데 크게 낮을 뿐인데 아보가드로 수가 커짐으로써 모든 원자의 원자량이 커지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면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자, 어떤 효과를 또 나타내느냐? 자, 질량이 커지면요. 그죠? 지금 뭐가 커진 거야? 아보가드로 숫자가 커져서 원자량이 커진 거잖아요. 그 원자가 포함되고 있는 부피가 커져요. 그죠? 양이 더 커지면 걔네들이 포함되는 양도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지금 뭐 이제 몸무게가 있는데 거기 청바지가 뭐 예를 들면 그지? A라는 사이즈를 입었어. 근데 내가 이제 좀 많이 먹어서 살이 쪘어. 그럼 A라는 안에 질량이 담길 수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더 큰 사이즈에, 그죠? 뭐 B라는 사이즈에 뭐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되겠어요? 질량이 다 크게 측정되면 부피도 다 크게 측정돼. 되겠어요?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지 않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도 크게 측정되고 질량도 크게 측정되니까 밀도는 어떨까요? 변하지 않겠죠. 이게 출제됐을 때 정답률이 10% 아래였어요. 정답률이 찍었을 때도 여러분 오지선다형이니까 20%잖아요. 그거보다 낮았어요. 모의고사 출제 문제. 괜찮아요? 앞으로 원자량을 탄소의 원자량을 더 크게 놓는다거나 더 작게 놓는다거나 이런 개념이 있다면 이 말은 아보가드로 수를 조정하겠다는 얘기야. 아보가드로 수가 조정되면 원자량은 싹 다 변해. 그죠? 그거에 따른 분자량도 싹 다 변해. 알겠죠? 하지만 밀도는 변해 안 변해? 알겠어요? 요거 정리. 되겠죠?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이 필기를 해놓는 게 좋아요. 써도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가 가변적인 값이라는 거. 요거 아마 딱 챙겨주시면 꿀팁이 되겠다. 되겠죠? 그래서 원자량에서는 좀 나올 게 꽤 돼요, 여러분. 이게 카메라가 나만 쫓아와가지고 이 필기를 안 비춰주네. 저기요? 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보이려나요? 부모님 봐야 되는데. 보이나요? 자, 됐어요. 웃지 말고. 자, 82쪽에 1번 풀어봐. 1번, 2번, 3번까지. 응? 뭐 안 보이는 거 있어? 그러니까 핸드폰 돌아가는 거 웃겨가지고. 아, 웃겨가지고? 잘 안 돌아오는 거야. 짠, 짜잔. 장원이 얼굴을 인식했어. 큰일 났어. 장원이 얼굴 다 지금 카메라에 찍혔어. 우와, 장원이를 계속 비춰. 자, 나로 인식해요. 자, 이렇게. 장원이가 강력한 얼굴이었어. 장원아, 새로운 미남인 거야. 아니, 가까운 저기가, 사람도 많은데.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바로 풀이 들어가봐요. 풀었어요? 페이지 82쪽이에요. 없어. 없다고 써있잖아. 기준이랑 단위가 없다. 근데 멈추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았는데 까먹었네. 이거였나? 좀 익숙하게 방법을 계속 따라와. 앞으로 이제 졸고 이러면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진을 찍히게 해야겠어요. 그래갖고 캡처해서 막 엄마들한테 보여주고 막 그러면 선생님 막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집에 가는데 막 계란 세례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됐어요. 빨리 물을 10시네? 뭐야, 이거 한참 재밌는데 말이야. 자, 누구야? 재밌는 거 아껴놔야 돼. 재밌는 건 아껴도? 넣어도? 아빠도 재밌었잖아, 1교시도. 그치? 정원이 역시. 자, 가봅시다. 짜잔. 우리가 숙제는 또 할 게 있잖아요. 아까 2단원 끝냈으니까 거기를 또 완자를 또 풀 게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진도만 나가고 숙제는 여기는 안 내줄 거예요. 자, 기쁘죠? 자, 1번 원자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1번 현재 사용하는 원자의 기준은 질량수가 10인 탄소 원자다. 맞아요. 옛날에는 수소가 기준인 적도 있었고요. 산소가 기준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탄소로 정착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제 질량 아니라고 그랬죠. 상대적인 질량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단위 따위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보겠습니다. 화학식량.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수와 항상 같다라고 돼 있는데 원자의 질량수와 항상 같다. 이게 왜 다르냐면 사실 이건 약간 물리적인 개념인데 원자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질량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안 맞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물리 같이 듣는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닌 친구들은 그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있구나. 질량이랑 에너지랑 아인슈타인이 똑같대. 질량이 결손되면 에너지가 결손되는 거고 에너지가 결손되면 질량이 결손되는 거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혹시 물리 안 듣는 친구들을 위한 이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분자량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의 원자량이 합시다. 아까 이거 설명했죠. 분자량은 원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니은 맞고 디귿 이온식 양은 이온식을 이루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알면 구할 수 있다. 그죠? 특별히 뭐 Na 플러스가 Na랑 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으로 가보면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였을 때 산소는 16이래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탄소를 원자량을 6으로 해. 그럼 NA가 절반이 된 거지. 아까 탄소 원자의 실제 질량이 있고 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있는데 거기다가 NA를 곱한 게 12였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걸 6으로 놓게 되면 이게 2분의 NA가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면 다른 원자량들도 다 실제 질량에다가 NA를 곱해갖고 원자량이 되는 거니까 다 절반으로 줄어들었겠네. 그러면 산소도 얼마가 되겠어요? 절반인 8이 되겠고. 그죠? 자, CO2는 아직 안 배웠지만 자, 탄소랑 산소랑 있을 때 탄소는 12짜리 한 개 있고 산소는 16짜리 두 개가 있어서 이걸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죽어가 되거든요.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죽어. 이렇게 아예 외우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이 이따가 정리해 드릴게요. 거기까지 정리해 주는 것까지만 수업할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의 절반이니까 답은 22가 되는 것이죠. 되겠어요? 8까지만 맞췄다면 맞았다고 하세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원자량 개념을 정리를 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 하나의 개념을 써드릴 거예요. 이건 필기 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아까 원자량이 모여서 분자량이 된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세 번째 분자량은 원자량이 모인 거야. 시그마. 괜찮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아까처럼 CO2가 있어. 그러면 탄소가 하나, 산소가 두 개의 원자를 갖고 있으니까 탄소의 원자량, 여러분 주기율표의 원자 번호를 외우셨죠? 여기 인식하시고요. 따라오세요. 네. 자, 탄소의 원자량이 12니까 12 곱하기 1 더하기 16 곱하기 2 해서 44를 실제로 구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다. 그러면 질소가 얼마니까? 14니까 곱하기 1 플러스 수소가 1이니까 1 곱하기 3에서 17 이렇게 구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구하다 보면 고차원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아예 잘 나오는 분자식들을 싹 다 정리해서 분자량까지 외우는 거야. 그게 다음 시간에 돼 있어야 몰 개념이 완전 팡팡 이해가 될 거야. 이걸 안 하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자,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첨팅을 해줄 거야. 동색 이원자 분자. 요거랑 연속수. 세 번째는 선생님은 딱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딱 떨어지는 숫자. 뒤가 0으로 끝나는 애. 자, 아까 NaOH나 아세트산
분자식으로 안 쓴 거는 요소라는 걸 알아보게 하려고요. 자, 그 다음에 C6H12O6 프로당. 그 다음에 탄산칼슘. 탄산칼슘. 그 다음에 여기서 이펜 H2SO4.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배를 곱하고 물 뺀 설탕 C8H22 O12.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죽어 CO2 C3H8 N2O. 이거를 외워두면 뭘 할 때 진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어. 안 헷갈려. 근데 이거 아니면 계산부터 하고 있어야 돼. 곱셈, 덧셈 이런 거 하다가 보면은 내가 뭘 하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원자 번호의 2배가 대체로 원자량이고 수소랑 자 예외되는 거 수소는 1에 1이니까 2배 아니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자 11에 23이니까 예외죠. CL이 17에 35.5니까 예외고 나머지는 20번 안에서는 대부분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는 6번이니까 원자량 12, 질소는 7번이니까 14, 산소는 8번이니까 16 이런 식으로 칼슘 20이니까 40 이런 식으로 되시겠어요? 수소 2번이니까 4 이런 식으로 좀 2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예외가 되는 이유는 중성자가 강한 핵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거는 이제 물리할 때 하고 화학할 때는 그런 거다 하고 자, 얘네들의 양을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이 세 개는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원자량은 원자 번호의 2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죠? 자, 예외인 것들은 또, 나중에 그 보기에서 또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철 같은 거 있잖아. 우리가 외우고 있지 않는 것들은 또 줘요. 뭐? 준영아 뭐? 아니 저 왜 43로 3번 옆에 이거? 44. 얘네들의 분자량이 다 44야. 계산해봐. 분자량 다. 그래서 죽어.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죽어. 이렇게 외우는 거.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우린 죽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정리. 얘는 2, 좀 컬러 있는 걸로 표시해줄게요. 2, 28, 32. 그러니까 산소가 8번이니까 2배니까 또 2배. 그죠? 84, 3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16, 17, 18. 자, 보세요. CNO. 그죠? CNO. 스노우? 되겠어요? 자, 6번, 7번, 8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 23, 16, 1. 이렇게 하니까. 원래는 다 이거를 계산해야 되잖아. 얘는 어쩔 거야? C2, H4, O2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60. 요소도 60. 얘 요소예요. 얘 포도당. 산산칼슘, 얘 포도당. 얘 설탕. 설마 이거 이름 다 모르는 건 아니겠지? NaOH 뭐지? 수산화 나트륨. 얘는 뭔지 알지? 아세트산. 얘는 알지 얘들아? CH4는 뭐야? 그치? 이건 알지? 그 밑에 NH 쓰기네. 그렇지, 암모니아. OH2는? 물. 이거 모르는 애들은 없겠지, 설마. 되겠죠? 그 다음에 탄산칼슘. 처음이니까 적는다, 처음이니까. 몰라도 지금 알면 돼요. 괜찮아요. 얘는 황산. 얘는 용액. 마지막 3단원에 몰롱도 할 때 엄청 쓸 거야. NaOH. 그 다음에 아세트산, 요소, 황산, 포도당 수용액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이걸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CO2는 이산화탄소인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프로페인.
이질소. 아니면, 그래? 상하, 이질소. 근데 이름을 상하, 이질소를 부르는 경우는 많이 없어서, 어쨌든 상하, 이질소. 괜찮죠? 자, 그러면 얘가 60, 얘가 100. 얘가 2 빼니까 98. 2% 부족해. 포도당은 180. 얘는 342. 이거 계산하면은 날이 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뭘 계산할 때 굉장히 째깍째깍 빨라지는 거야. 괜찮아요? 빨리 필기하세요. 안 써놓고 안 외우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버벅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되게 힘들어질 거야. 알겠죠? 다음 시간에 외워와. 예를 들어 포도당 하면 얼마? 180이 그냥 나오도록. 알겠어요? 황산 98 이렇게 나오도록. 이산화탄소 죽어 44. 알겠죠?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도록 외워오시는 게 신상이 좋아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막 뭐를 빨리빨리 계산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막 희열을 느껴. 외우길 잘했어. 알겠죠? 그리고 주기율표 팍팍 안 나오는 사람들. 얘들아, 규소가 언제면 몇 번이지?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죠. 알겠죠? 지금 급습으로 물어봤어요, 한번. 자, 몇 줄기 몇 적 원소인지 바로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완자 2단원까지 마무리까지. 다음 시간에 테스트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 외우는 것까지 숙제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동욱이랑 민주 만나요.